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6월과 함께 시작하는 71번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탐꾼 여러분, 레트로피플입니다. 오늘도 마을로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들 로치씨, 카르마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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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카르마씨가 잠깐 임시 복귀했습니다. 드디어 내 목소리 말고 뭐가 하나 더 있네. 이 두 명의 칙칙하고 답답하고 고구마 먹은 목소리에 비해서 거울이 말은 똑바로 하지. 세 명이 뭐해도 칙칙한 거 똑같아요. 내 그 말 할 줄 알았다 내가. 유미씨가 없으니까 역시 칙칙한 건 매한가지긴 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방송상으로는 2월달에 잠깐 나오시고 본업으로 잠깐 충실하게 로그아웃을 하러 가셨는데 네. 요즘 근황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황이요? 뭐라고 알릴 게 없어요. 제가 사실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냥 깔끔하게 말하면 모든 걸 갈아엎고 다른 걸 시작하려다 보니 정신 없습니다. 그렇죠. 새로 시작하는 일이시다 보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준비하시는 것도 많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다 보니 방송에 지금 전념하시기 좀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저희는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방송상에서는 언급을 좀 드렸긴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 의해서 카르마 씨가 참여를 못하신 상황인데 불행 중 다행스럽게 오늘 하루 짬이 나셔서 급하게 어렵사리 납치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그랬지만 너무 막 납치했다, 감금했다. 너무 좀... 알겠습니다. 그럼 산채로 잡아온 거. 저기요, 나를 잡으실 수 있겠어요? 포박했습니다. 포박. 네, 좋은 말 했습니다. 포박.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 녹음을 하게 되고 몇 회차 분량은 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차 이후에도 또 한 두 달 정도가량, 두세 달 정도가량은 또 이제 지방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녹음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밝히면서 저희가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는 관점에서 갑자기 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연이 있었다. 네, 오늘의 차 기준으로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꾸준히 오고 싶어요.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실 거니까. 그때는 이제 열심히 참여해야죠. 네, 그때는 저희가 하려는 것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본의 아니게 참모순 세가 됐습니다. 후치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저는 요즘에 아이패드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패드. 본부가 와요, 확실히. 이번 세대가 괜찮게 나오나 말이죠. 그 출시가 했나요? 아직 안 했죠, 국내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5월 말이니까. 저희 기준에서는 이제 거의 요주 상황에서 지금 이제 출시가 임박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사야 되나? 저는 그 컴퓨터 할부금이 다 납부를 해야 살 수 있어서 최소 11월이요. 네, 저도 아마 그쯤 될 것 같아요. 이제 11월 되면 드디어 그거를 다 갚는 거예요? 네, 해방이죠. 역시 오랜만에 모이니까, 장막하네요. 그렇다는 것이고요. 청탁꾼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건강 잘 챙기면서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험을 함께 떠나주시길 바라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잘 지내신다고 저희가 얼마 전에 뵀습니다. 실제로 뵙고 4시 한번 모인 적이 있었죠. 광화문 건날이요? 네, 광화문 번개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잠깐, 주말이 아니었군요. 부처님 오신 날이었군요. 그날 이제 시간이 아주 우연스럽게 겹쳐서 네, 묘미장님의 주도하에 잠깐 미팅을 가졌습니다. 광화문에서 차 한잔 마시려고 5시간 반을 태웠던 전설의 사건. 근데 국장님이랑 저는 계속 찡얼댔잖아요. 그렇죠. 5시간 반 필요 없다. 경북에서 K차를 먹었으니까 우리는 K 간식을 먹으러 가겠다. 저는 밥이 먹고 싶었고, 네. 그렇죠. 국장님은? 저는 어른들의 간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구름과자. 네, 구름과자. K 구름과자가 땡겼습니다. K차를 마시고 K 구름과자를 먹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그 순간. 이거는 사실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담으로 나눈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다고 하니까 안 따오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놨긴 했는데 방송 분량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파일은 넘어간 상태고요. 기회가 되면 듣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오늘도 산으로 가고 있는 레트로피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산으로 좀 갑시다. 뭘 또 그렇게 해서 딱딱 집어주십니까? 존재감을 본인이 안 비치셔도 이미 존재감이 뚜렷해요. 여기서는. 이걸 안 하면은 뭔가 내가 여기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렇긴 하죠. 요멘트 없으면 저희가 요 근래 계속 하지 않습니까? 자꾸 성대모사를. 네. 이상하게 카르마 씨만 들어가게 돼요. 네. 그렇다는 것이고요. 더 사담으로 가기 전에
어쨌든 잘 지내신다고 합니다. 건강도 잘 회복하고 계신 김밀장님의 광고 타임 듣고 오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만나는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레트로 피플입니다. 오늘 71번째네요. 오랜만에 국산이고 아니 국산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레트로 피플을 하면서 최초로 소개해드렸던 거는 제가 카르맛이랑 광복절 특집을 했던 거에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단독 스테이지로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시즌2에서는 또 최초입니다. 데이트 퀴즈 고고 되겠습니다. 이 작품 오락실에서 보신 분들이 조금 계실 건데 저희를 이제 지탱해주고 있는 형님 누님들이 아마 많이 이 게임을 하셨을 거라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땡땡해서 봤다. 유튜브로 봤다. 전 진짜 구글에서 어렸을 봤다. 때 네. 그 영화관 오락실 가면 네.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있었다고요? 네. 여기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고 계신데 일단 AI 언니의 소개 멘트부터 듣고 오죠. 71번째 모험을 떠나는 오늘의 스테이지. 다양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데이트와 퀴즈를 함께 진행하는 데이트 퀴즈 고고입니다. 1998년 국내 아케이드 제작사였던 세미콤에서 제작 및 발매했던 퀴즈 게임으로 3명의 파트너 중 1명을 선택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출제되는 퀴즈를 풀어가는 흐름으로 진행되며 사지선다, OX 형태를 베이스로 여러 분야에 구분해서 출제되는 게임입니다. 각 일자를 클리어할 때마다 등장하는 보너스 게임도 나름의 재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기자기한 맛으로 인해 소소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작품으로 본 작품 이후로도 속편이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케이드를 제외한 이식작은 없는 게임입니다. 게임 소개 듣고 왔습니다. 데이트 퀴즈 고고. 오늘 국산 개발사에서 제작한 바로 이 퀴즈 게임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속의 데이트 퀴즈 고고입니다. 각자의 시대 속에서 데이트 퀴즈 고고를 어떻게 접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급발진했던 로치 씨부터. 제가 옛날에 거의 한 2000년 초반? 이럴 때 제가 처음 극장 가서 본 영화 그거거든요. 주라기 공원 3. 그때 갔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빠랑 갔을 때라 뭘 못 해봤어요. 존재만 그때 봤다.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현기명까지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옆에서 보고 있기에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이 퀴즈 장르라는 게임이 갤러리의 관점에서는 또 재밌는 게임이긴 해요. 네. 같이 풀어보게 되는 느낌이랄까. 옆에서 훈수 두고 막. 네. 예. 꼰대질이라고 하죠. 꼰대질이 절로 나오는 바로 그런 장르의 게임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퀴즈 프로그램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장학 퀴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오늘은 이거 완전 시대로 시작해서 시대로 끝날 수도 있는 게임이라. 장르가 분위기가 그렇긴 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환경에 있는 게임이긴 해요. 네. 예.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 게임을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네. 네,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그때 광복절 특집에도 나왔던 게임들이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여러 명 좀 했었던 게임인데 저는 이 게임을 참고로 그 현역을 뛰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제 시대적인 관점으로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언제 알았냐면 오락실 게임에 뭐 이제 오래된 프로그램 있죠. 맘에를 이제 가동할 때 게임을 이제 하나하나 해보다가 뭐 퀴즈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좀 시간 좀 때우려고 해봤어요. 근데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문득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야, 이게 국산 게임일까? 왜 일본 게임을 번역을 좀 뭔가 한국어로 로컬라이징을 한 걸까? 당시에 이 90년대 중후반부에 일본 쪽에서 들어오던 게임들도 그 로컬라이즈가 살짝 된 게임들이 있었어요. 가령 보면은 탄트알 같은 경우는 뭐 보물을 찾아라 뭐 이렇게 나왔던 아예 그냥 한글화가 잘 돼서
그렇게 나왔던 경우들이 있는 것들도 있었고 아예 뭐 한글 패치식으로 다 됐던 것도 있고 한글화까지는 아닌데 국내 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을 가해서 갖고 온 작품들도 있습니다. 뭐 사무라이 스피리츠 3랑 4를 비교해보면 이제 사무라이 스피리츠 3가 원래 이제 잔꾸로 못산검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고 4 같은 경우는 천초강림이라고 해서 아마쿠사 강림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3 같은 경우는 파이터즈 스워드인가? 컨버팅에 대해서 오고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캐릭터 중에 이제 가우인 가이라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뭐 김웅재로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4 같은 경우는 패왕전설? 뭐 이렇게 컨버팅이 돼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보면은 검열이 돼서 잘려 나가 있고 뭐 키도 그쵸. 흰색으로 순화가 돼 있고 뭐 이제 절단씬 같은 것도 다 잘려 있고 막 이런 컷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는 그 시절엔 그랬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분위기가 뭐 그 전에 뭐 사무라이 스피치 2도 뭐 진사오라 비톤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것도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정식 유통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한글화가 좀 돼서 오거나 아니면 진짜 한글을 노리고 작품을 만들었거나 먼저 국산 게임사들이 이렇게 나온 것들이 좀 있었죠. 뭐 근데 저는 이게 로컬라이징이 아닌 그러니까 국산 게임이라고 직감했던 게 뭐냐면 그 배경에 보면 남산타워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보통 로컬라이징 하면은 남산타워를 안 그리고 저 도쿄타워 도쿄타워라던가. 들고 와서 남산타워라고 그냥 퉁쳐요. 아 그렇죠. 그런 게 다음 놈듯이. 네. 그래서 남산타워 제대로 그려놓은 거 보고 이거는 무조건 국산이다 이거는. 제가 이걸 대학교 때 본 것 같은데. 네? 아 이미 늦었구나. 아니 근데 지금 이거는 언제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역일 때 봤냐 안 봤냐. 그러니까 이 게임이 과연 지금 현재 컴퓨터 예물로 돌아가는 걸 봤냐 아니면은 그냥 방송으로 봤냐. 그래요. 현역일 때 봤어요. 현역일 때 현역일 때 중요한 거죠. 봤고요. 내가 현역인데 그때가 8살 때였는데. 라떼 저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네, 뭐 대학교 때 봤고요. 제가 다니던 뭐 학교 근처 오락실이라든지 뭐 로치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극장에 갔을 때 구석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요게 이제 기본 세팅 정도의 느낌으로 있었어요. 있었고 그 당시에 오락실에 다 깔려 있다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주류 장르의 스타일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 게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커먼 베이비보다 더한 그 영화관용 게임이라. 그죠. 그게 이제 체감형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세팅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게 어쨌든 좀 더 화려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리고 이게 아까 솔직히 이게 저는 현역 이 게임기가 그러니까 현역으로 뛴 걸 못 봤지만 정말로 문득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야, 이게 현역으로 뛰었을 때 과연 이걸 사람들이 했을까? 아니 했어요. 이걸 과연 했을까? 했어요. 했다고요. 아니 미안합니다. 했어요. 왜냐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 보통 없었고 오락실은 안 들어갔다니까 이거. 뭐. 아니 그러니까요. 오락실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실상 커먼 베이비야 뭐 있긴 워낙에 유명했으니까 있기도 했었지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안 하는데 돈 주고 게임하면서 퀴즈를 풀라고? 근데 이 퀴즈가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가지고 연인들이 가서 시간 때우려고 하는 이게 제가 아까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풀면은 이거 연인들이 했을 때도 위험한 게임이에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우리 X세대 형 누님들께서는 그때 그렇게 속이 좁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 게임성에서만 보더라도 그 게임의 그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위험할 수가 있었다니까. 어디 가서 뭐 못 맞추면은 뭐 얻어맞고 다니고 그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존재 자체가 화성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잘했고요. 예. 문제는 없었다. 네, 별 문제는 없었고요. 뭐 그때 당시에 저도 뭐 연애를 데이트 하셨다잖아요. 제가 지금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까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냥 밝혀내는 것뿐입니다. 예. 옆구리가 시린 적이 좀 됐어요. 어쨌든. 네.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이 게임은 정말 그 퍼즐이나 퀴즈 장르는 보통 내가 오늘 이 퀴즈나 퍼즐이 땡겨하고 해가지고 동전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봤을 때 애매한 시간대 걸렸을 때 잠깐 때우는 게 뭐가 좋을까 싶을 때 격택션이나 슈팅이 너무 지겹다. 그러면 퀴즈 하는 거죠. 요거보다 좀 더 액티브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좀 잘 노는 오락실들은 그게 있었습니다. 커먼 베이비가 아니고서도 비시바시 챔프라는 게임기가 있어요. 나왔던 거. 그거 많이들 했어요. 물론 이제 비시바시 챔프를 카피하다시피 만든 국산 게임도 있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좀 단순하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횟수로 따지면 이거보다 탄타를 좀 더 많이 한 편이긴 했어요. 탄타는 좀 미니게임 모음집 같은 느낌이고 이건 진짜
순도 100% 퀴즈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퀴즈 게임이라고 하는 전개에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진짜 라떼이즈 올스 같은데 예전에 그 퀴즈 킹오파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퀴즈 킹오파 이거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이게 SNK에서 만든 거예요. 설마 퀴즈 문제를 풀면 그걸로 공격하거나 그러는 네, 건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왠지 그럴 것 같았어. 그냥 퀴즈도 푸는 것도 있고 어디서 이제 부닥쳤을 때 중간 보스를 강펀치, 강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퀴즈를 풀면은 이제 진짜 때리고 아니면 내가 못 맞추면 맞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에 그 비콤이라고 국내에서 SNK 총판을 했던 회사 왕중왕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한거를 해가지고 퀴즈 킹 오브 파이터즈라고 나왔던 게 있었어요. 퀴즈 게임을 몇 개를 해봤을 때 난이도는 킹 오브 파가 높긴 해요. 더 높아요. 좀 어렵고 이 데이트 퀴즈 고고 같은 경우는 당시에 봤을 땐 그나마 심플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는 확실히 그렇게 어려운 네. 건 아니었긴 했죠. 그리고 오늘 어차피 거론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뭔가 그 잡담 까먹기가 많이 향연이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이것만 말씀드리면 2가 난이도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2가 난이도가 더 어렵고 좀 빡셉니다. 아니 미니게임도 좀 재미도 없는데 네. 가지수만 많더라고요. 더 빡세져서 이거는 나중에 별거 없는 컨텐츠였는데 또 2 나름대로 깔게 깐다라니까 좀 기분이 묘하네요. 파헤칠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원만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화석이었다 저는. 네. 오락실에서 봤고 간간히 했다. 여자친구랑 별 문제 없이 했다. 근데 여자친구는 이거보다 PC방시를 선호했다. 커먼 베이비를 더 선호했다.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셨구나. 아니 왜냐면 그게 더 치는 맛도 있고 재밌잖아요. 그쵸. 사실. 그리고 게임도 많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간간히 그냥 그냥 이제 좀 지치고 막 이럴 때 짜투리 시간에 할 거 없고 밥도 먹었고 배부르다 싶은데 이제 영화는 좀 시간이 약간 아주 진짜 미세하게 남아있고 화장실 정도 갔다 올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면 요 정도 한 판 했다. 다 아실 거라 봅니다. 저만 죽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 뭐 그렇다는 이야기. 네. 역시 그 나이가 많으니까 주저리 떠들게 되네요. 자, 그럼 넘어가세요. 시각적인 면에서 바라본 데이트 퀴즈 고고입니다. 자, 시각적인 면에서 참고하고 눈여겨봤던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로 남산 타워 간다는 것 자체가 남산 많이 가요. 그 열쇠고리 하러 가요. 사랑의 자물쇠 있잖아요. 사랑의 자물쇠. 그리고 뭐 그 전부터 유명했어요. 네. 랜드마크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우리 우리 남주 양반 그 커스터마이징부터 좀 보면은 그 98년 프랑스 월드컵이잖아요, 저거. 그렇죠.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깨지고. 예, 당시에 그 이동국 선수가 많이 입었던. 사실 이동 그렇죠. 그때 한번 시원하게 깨졌던 어퍼컷 세리머리의 주인공이었던 트리크 감독님을 4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뭐 그때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이때만 해도 병지 형님이 주전이었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역시나 시각적인 면에서도 이 정말 아재 감성이 불불 풍기는 저희 방송과 딱 결이 맞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기 노래방이랑 게임방 이런 데도 있거든요. 맞아요. 와, 저 언제 쪽 기기야? 그때 당시에 그 기기들이 많은데 요즘엔 그런 기기 벌레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진짜 좀 어느 정도 연식이 되고 정말 오락실을 오래 하신 분들, 아케이드 업장도 아니에요. 오락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CRT 브라운관의 그 원래는 흰색 같은데 이제 때 타서 베이지색이 돼버리는 듯한 느낌의 기계들 한 32인치 달라나? 그쵸.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모니터 4:3 비율이 있는 와. 그 모니터도 나갈랑말랑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 느낌들. 그때 당시엔 그게 첨단이었으니까요. 뭐 카라바 씨는 뭐 시각적인 거에서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여기서는 캐릭터와 배경에 눈이 가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게 1, 2 다 똑같이 그러긴 했지만 보면서 참 어이가 없던 게 얘네들은 데이트한다 그러면 무조건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은 들긴 했죠. 뭐가 더 저렴하게 티켓 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어처구니 없는 건 데이트 7이라고 뭐하러 결혼.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7 엔딩 넷합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7일이 아니라 7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 1년 동안 1년이다. 계속 데이트랑 퀴즈만. 근데 나 솔직히 이게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뭔가 장소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시각적으로 어때? 장소하고 퀴즈하고 좀 매칭 안 될 때가 몇 번 있었어가지고 근데 좀 그거는 거의 그 정도면 그 정신과 수련의 방 아닙니까? 정신과 시간의 방.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얘기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못 보신 건 있을 거예요. 1P를 많이 보셨을 텐데 2P도 있긴 해요. 2P는 야구 유니폼이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요 컨셉들이 보니까 그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설정한 것 같아요. 네. 1P는 축구, 2P는 야구 이렇게 설정한 것 같은데 당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월드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야구하면 뭐 LA 다저스의 박찬호 선수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연출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시각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먼저 좀 스틸을 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타이틀 화면이
그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닉 있잖아요. 그 소닉 더 해적 3 아무리 봐도 그거 팔레트 수압 같은 느낌으로 컨트롤-CV한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이게 오히려 어디서 많이 봤던데 야 색감이 어디서 느꼈던 건데 야, 이거 내가 저기 메가드라이브 켰을 때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근데 전 딱 그 그래픽 보고 그냥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는 오락실 게임보다는 뭔가 가정용에 팔리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쪽이나 휴대용 콘솔 기기에 들어갔으면 좀 뭔가 더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살짝 들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그 생각한 게 피처폰이 약간 그래픽 이제 컬러 들어오던 시절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모바일로 나왔으면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그쵸. 오히려 그런 걸로 나와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때 당시 피처폰 게임들이 잘 팔리긴 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당 한 3,000원, 5,000원 하면 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이식할 때 있어서 그렇게 제약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개발의 난이도는 딱 잘라서 이게 뭐 대단하고 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감히 폄하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개발 난이도가 높은 게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시간풀이용으로만 컨셉을 잡고 판매를 해도 꽤 쏠쏠할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상 딱 보면 그 얘기했던 게 모바일 게임 마냥 좀 시간 죽이기에 적정했던 게임이 아닌가. 네. 이건 진짜 시간 죽이기용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래픽이 보면은 사실 그래픽을 가지고 보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쵸. 느낌들이 이제 그런 게 묻어있다 정도의 머리도 그 90년대 그 H.O.T 머리잖아요, 저. 그렇죠. 뭐 그런 난 처음에 보고 큐가 떠오르던데. 그게 그 시절 그 유행인 거예요. 그렇죠. 오데어 머리. 네. 사담입니다만 그런 게 나오더군요. SES는 지금 현재 저기 무슨 자마이카에 가서 레게를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오백스 문제로 나왔던 게 기억나는데 맞나? 뭐 그런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X인 거 다들 아시죠? 무슨 SES가 자마이카에 갑니까? 제가 본 거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문제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낮에는 가수, 밤에는 방송인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답 뭡니까? 이소라요. 그러니까 딱 저것만 봐도 여기서 오히려 이건 시대상의 때 얘기했어야 돼. 맞아요. 그 시대 때야말로 진짜 방송인과 가수가 요즘은 같이 보고 있지만 그때는 따로따로 볼 수도 있었다. 어차피 지금 분위기가 그래픽적인 거는 거의 볼 일이 없다는 걸로 좀 살짝 비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게임적인 면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게임적인 면에서 알아본 데이트 퀴즈 고고입니다. 게임적인 관점에서 이 게임이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맵들이 화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죄송한데 맵이 이렇게 있으면 매장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장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요약해보면 경기장, 극장, 노래방, 도서관, 박물관, 오락실, 유원지, 커피숍, 골목길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교통경찰이 잡는 게 있고 하나는 깡패가 잡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나오는 데마다 설정이 조금 있습니다. 뭐 경기장은 스포츠, 극장은 영화나 배우에 대한 이야기, 노래방은 가요가 좀 주로 나오고, 도서관은 속담, 격언, 박물관은 상식, 오락실은 컴퓨터 및 게임에 관한 문제, 유원지는 농담, 수수께끼, 넌센스 혹은 상식에 관련된 게 나오고, 커피숍은 마찬가지로 유원지랑 같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은 이제 교통경찰에 나오면 운전면허, 깡패가 나오면 문화어, 북한말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는 형태였는데 난이도로 봐서는 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게임적인 관점에서 보면 높은 게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발매됐을 때 시점에 정보를 기반으로 알고 계시면 쉬운데 모르시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어이없는 문제들은 좀 있다. 뭐 이건 재미에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어 판 적 있나요? 삼성 자동차 있죠? 삼성 자동차가 있죠. 지금의 르노 삼성 자동차가 전신이 삼성 자동차예요. 그래요? 문제가 뭐였길래 그래? 삼성은 자동차를 만든다 안 만든다 OX였나? 뭐 그럴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게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을 했었는데 IMF가 때 되면서 접게 돼서 그거를 이제 르노 쪽에 넘기는 걸로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르노 삼성이라고 가 있죠. 그럼 거기선 정답이 뭐였어요? O요. 만들긴 만들었다고 했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이제 그냥 궁금한 건 과연 이 개발사가 어떤 관점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 삼성이 자동차 만드니까 그걸 퀴즈로 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르노로 넘긴 것까지는 알았거든요. 되게 어이없는 거 많잖아요. 사실 재미에서 얘기할 거긴 한데 뭐 이런 문제 있었습니까? 다음 중 레슬링 반칙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는 낭심물기, 점프, 폴, 태그.
정답은 낭심물기였습니다. 네, 낭심을 물면 안 됩니다.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권투에서 해설 안 되는 반칙은 카운터 언택, 어퍼컷, 훅, 낭심 차기. 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낭심을 치려고 그래? 낭심 차는 걸 되게 좀 그땐 유행이었어요, 그런 게. 게다가 뭐 넌센스 혹은 상식 같은 경우는 뭐 도둑이 집에 조용조용히 뭐 털러 가는 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털러 털이온 것 같아. 몰랐네 하여튼. 보고 진짜 좀 상식은 한참 생각했거든요. 저도 보면서 야 이게 이랬나 하면서 와, 이거 완전 부장님 개그인데? 예, 요즘 시대에 얘기하면은 아재 개그가 넘어서 AZ 개그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의 향연이죠. 예, 개인적인 거는 뭐 퀴즈다 보니까 난이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딱 그 시대를 좀 겪어보셨으면 아실 만한 건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풀고 있을까. 근데 이게 게임적인 관점이라고 했을 때 참 그건 아쉬웠어요. 이게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지 미니게임의 난이도가 이게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깨라고 만든 건지 도대체 어쩌라고 만든 건지 좀 애매한 게 좀 많더라. 크게 두 갈래로 보면은 이제 필드에서 하는 게임 스테이지라고 볼 수 있는 퀴즈를 푸는 것과 일자가 넘어갈 때마다나 아니면 분기에서 그 오는 중간에 미니게임들의 요소로 이렇게 갈라서 볼 수 있는데 미니게임은 좀 빡세긴 해요. 미니게임을 보니까 이제 그때 나와있던 걸 기억하면 미니 돼지 잡기나 대포 슈팅, 테트리스, 길 맞추기, 범인 찾기, 햄버거 만들기, 오토바이 세우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햄버거 만들기랑 돼지 잡기 정도 빼고는 와 진짜 어려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햄버거나 테트리스는 좀 할만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이런 걸 빼고 좀 뭔가 사실상 얘네가 마지막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딱 그냥 그 쉼터죠. 이제 그 챕터 구간 나뉘는 데가. 네. 거기서 차라리 좀 이제 단계별로, 좀 예를 들면 뭐 장인 어른을 만나러 간다든지. 뭔가 좀 그런 식으로 넣으면은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현실적인 부분을 좀, 스텝을 좀 잡아주면. 좀 너무 쓰잘데기 없이 게임 좀 하지 말고. 좀 뭔가 그런 단계별로라든지 넣어주든지 아니면 뭔가 그것도 퀴즈로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 미니게임 때문에 이게 게임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받고. 저는 뭔가 이게 준비용으로 해서 그런 줄 몰라도, 이 게임을 하면서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미니게임이 나오니까 오히려 전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집중도 좀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게 난이도가 좀 적당해야 되는데, 적당하지도 않고, 괜히 힘들게만 한다? 퀴즈 보는데 힘 맥 빠진다?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저는. 그게 확실히 이 게임의 최고의 단점 같아요. 좀 긴 호흡을 갖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일주일이라는 코스인데 이게 한 스테이지당 최소 퀴즈를 한 3-4번 정도는 굴러가야 되거든요.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3-4번 정도씩은 풀어가야 한번 커트가 된 다음에 뭐 미니게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좀 많이 가면 5번 정도도 해야 되고 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일차 정도 되면 좀 빡세요. 그러니까 빡세다는 게 푸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지루해서 좀 힘들어져요.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첫째 날에는 딱 문제를 이제 3개만 맞추면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문제를 이제 4개, 5개, 6개, 7개 막 그렇게 맞춰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플레이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너무 이게 좀 차라리 문제가 어려워지면 또 모르겠는데 문제는 문제대로 어려워지고 것도 있어요. 또 게임은 게임대로 길어지고 하니까 힘들어요. 이게 참 뭐지? 이게 참 도전 골든벨을 보더라도 딱 목표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끝이 또 어딘지도 몰라. 맞아요. 이거 할 때는 언제 끝나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방송을 이거 방송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끝판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끝이 며칠이야 이러면서 하다가 그놈의 컨티뉴를 또 제대로 못해서 몇 번 말아먹고 결국에는 안 봐 그냥 그러면서 던지긴 했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솔직히. 맞아요. 예. 저도 이걸 할 때 원코인을 해본 적은 없는데 컨디션 좋을 때 한 300원 정도에 클리어를 해봤던 기억은 있는데 문제가 300원 정도라도 빡세서 어렵다기보다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긴가민가하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호흡대로 안 가고 좀 풀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좀 틀려서 아차 싶어서 코인을 넣어버리는 경향이 좀 생겼었거든요. 아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걸 깨먹이 아닌가. 그래도 물론 이게 한 판당 100원 기준인 거죠? 그쵸. 네, 한 판당 100원이었죠. 하긴 이런 기계를 50원 해주고 쓸 리는 없으니까 98년도면 98년도인데 순간 문득 나는 왜 이 얘기를 듣고 순간 한 판에 50원이니까 100원이니까 이 생각이 들었는지 전부터 궁금했는데 몇 년도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아니, 오신 거예요? 저는 왜 제가 자꾸 왜 아닌 그래요? 척 하시는 거죠? 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닌 척을 하신 거죠. 어디서 오신 거예요, 대체? 저희 동네 오락실에 50원짜리 오락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 뿐이에요. 있었던 건 저희도 아는데요. 이게 50원이라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문방구 앞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문방구에 깔릴 때는 50원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좀 오래된 게임기들만 그렇게 했었지 단가 안 맞았죠. 그렇게 하면. 근데 문득 나는 그냥 문득 생각해. 아 과연 저게 그리고 여쭤본 것도 300원에 어쩌면 한 판이었을 수도 있어요. 비싼 거는 300원에 한 판도 그러기도 했었으니까. 맞아요. 예, 당시에도 가면은 300원에 한 판이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게 있었죠. 폐가면 큰 거라든지 아니면 철권이나. 이제 저는 버처 파이터 3가 300원이었던 건 기억해요. 이게 버처 파이터 3가 당시에는 이제 기판값이 엄청나게 비쌌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철권만 보더라도 최신 버전은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예. 철권 3 때는 사실은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은데 철권 기준엔 4에서 좀 가격이 올라갔었던 초반에 나왔을 때 그랬고. 저 기억상으로는 저는 이제 그 비싼 게 좀 200원이었거든요. 200원이요? 네, 그게 이제 뭐 철권 태그라든지 아니면 뭐 킹오파, 메탈슬러그 이런 것들 그런 게 200원이었다는 거. 테슬록을 200원 받았다고요? 네, 제가 대전 살았을 적에 갔었던 오락실이었으니까. 물가상승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가격을 올렸던 개념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오락실이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있는 게 요즘에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오락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딱 좋은 개념들이 있어서 오락실은 100원 아니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억울한 상황이 될 때가 있죠. 뭐 사실 그렇게 치면 이제 PC방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PC방도 거의 한 20년 넘게 그 1,000원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뭐 회원가입을 해서 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개념도 있고 한데 안타깝죠, 그런 게. 이용하는 입장에서 싼 게 좋은 거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좀 괜찮으면 더 좋은데, 그건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심인 거고,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서로 공생하려면. 아, 갑자기 무슨 캠페인이 돼버렸네요. 예, 그런 의미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고정게임 방송에 듣고 계십니다. 아, 한번 써보겠다, 오랜만에. 자, 마지막으로는 재미적인 요소에서 바라본 데이트 퀴즈 고고입니다. 재미적인 요소에서 과연 이 게임이 어떤 부분이 재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퀴즈 게임에서 재미를 찾는 거는 딱히 뭐가 있을까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딱 그거였어요. 아, 이때 이런 게 있었지. 이때 이런 게 있었지. 네.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세기말 감성의 그 SF스러운 그런 게 한창 쏟아졌거든요. 왜냐면 스타크래프트 유행으로 그때 당시에 TV나 뭐 광고 이런 걸 봐도 죄다 뭐 SF풍의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하긴 뭐 그런 갑자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문제가 나네요. 그 블리자드에서 개발하지 않은 게임은 무엇인가요? 1번 워크래프트, 2번 워크래프트 2, 3번 스타크래프트, 4번 데이트 퀴즈 고고. 아 맞아. 뭐 이런 게 있었죠. 야, 아, 액티비전 블리자드였구나 이거. 지금은 액티비전이죠. 그때는 이때는 그냥 아니었죠. 블리자드죠. 블리자드 노스였죠 여기. 네. 블리자드 엔터, 블리자드 로고스. 이게 재미적인 거에서 봤을 때는 동시대를 걸어가고 손을 꽉 잡고 어깨를 걸어서 굳건한 자세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 탐험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아주 수학적하게 풀만한 문제 난이도가 아닌가. 전 이거 재미적인 요소로 뽑으려면은 혼자서 하기엔 이 게임은 재밌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오히려 뭔가 요즘 인터넷 방송이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하기에 나쁘지 않은 게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같이 해야 된다. 네. 둘 이상. 유튜브에 이거 쳐보면 그 유튜버 분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원래 퀴즈 게임이라는 게 예전부터 이제 방송사에서 은근히 포맷 만들기가 좋은 컨셉이거든요. 뭐 1대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외국 같은 경우도 뭐 어떤 팻말 넘겨서 하는 막 유명한 퀴즈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퀴즈 게임이 다인들이 하기에 딱 좋아요. 참여자도 재미있고 진행자도 이게 재미를 느끼고 이제 하다못해 그걸 보고 있는 관객의 입장도 재미가 있어요. 혼자 하기에는 되게 좀 심심한 느낌이 좀 드는 게임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제 본 작품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는 난이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대도 안 갔던 게임이니까 그때 90년대 초중 후반기까지의 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웬만한 건 다 그냥 알 수 있는 정도. 특히 뭐 연예인 문제, 뭐 게임 문제, 뭐 만화 문제 이런 거 가면은 만화부터 뭐 H2, 슬램덩크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뭐. 아 맞다. 그 문제도 있었다. 다음 중 슬램덩크를 개발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있길래 아니 도대체 저 문제 뭐야 이랬어 보고. 뭐 OX 중에서 그런 거 있었죠. 뭐 슬램덩크의 주인공은 뭐 덩크군이 뭐 어쩌고 하는 거다. 뭐 이름이 되게 뭐 슬램군이었나? 뭐 덩크군이었나? 어쨌든 그게 뭐 하는 열혈 만화다. 정답은 X죠. 이때 기준이면 원피스도 미래 만화예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죠. 드래곤볼이 있는 게 그나마 맞는 거지.
원피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열심히 그냥 만화가로서의 꿈을 키우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이제 바람의 검심 어시스트였나? 그럴 때거든요. 그때 당시면. 재미적인 부분에서 약간 헷갈리는 게 초반에 이걸 할 때 맵상에 보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게 나와 있고 주사위를 누르면 상중하라고 따지겠습니다. 중에서 주인공 일행이 탄 차가 움직이고 위아래 기준으로 골라라 네. 이거잖아요. 야 이거 은근히 내 멋대로 안 골라질 때가 그거 있습니다. 랜덤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를 수 있어요. 안 골라지던데? 타이밍 맞춰 누르면 그건 맞아요. 피지컬 게임이에요. 네, 피지컬이에요. 그 순간 피지컬이 돼요. 그게. 저도 잘 몰랐는데 땡땡위키에 보니까 이 게임이 오락실에서는 데모 화면 이제 어드렉트 데모라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화면 기본적으로 그 화면에서 이제 미니게임이 등장하면 미니게임은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안 해봤으니까 사실 뭐 이거를 뭐 굳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해봐야 되나 싶은 느낌. 아니면 이건가? 그 대기화면 때 딱 그냥 낚아가지고 어때? 좀 더 해보고 싶지? 자 와봐 이런 게임 있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퀴즈 게임이다. 물론 이제 어드렉트 데모의 성향이 그런 건 있죠. 한번 잠깐 이거 해보시고 재밌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접객에 관련된 부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딱히 보너스 게임마다 승질 뻗쳐가지고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네. 그렇긴 하죠. 생각해보니 그거를 퀴즈로 한 것도 아니고 보너스 게임으로 한 거면은 이거는 허위 광고가 아닌가.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기는 주는데 무슨 여기저기 더 있어. 사실은 이런 게임이야. 네가 했던 그거? 그거는 덤이야. 그거라. 야,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낚였을지.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건 여쭤보고 싶네요. 그 두 분은 장소 중에서 가장 본인이 안 맞았던 장소가 어디셨나요? 좀 나한테는 어려웠던 장소. 저는 속담이요. 속담. 속담 말고는 전 다 할만했어요. 도서관. 네. 원 기준으로는 딱히 없었어요. 저는 굳이 꼽으라면은 골목길이 좀 빡셌어요. 혹시 깡패 나왔던 거. 깡패. 그게 이제 북한말이다 보니까 예. 헷갈리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다음 뭐 가끔 이제 유원지도 조금 헷갈리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두 군데 빼고는 나머지는 되게 수월하게 푸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저보다 앞세대긴 한데 그때 제가 뭐 가요 프로님 드라마니 이런 걸 좀 열심히 본 편이라 푸는데 무리는 없었거든요. 저는 어려운 것보다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마찬가지로 골목길에 나오는 교통경찰하는 그 단속하시는 경찰분? 근데 그거는 뭐 운전면허에 관련된 거 도로교통에 관련된 거라서 딱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야 이런 게 게임에 나와 딱 해가지고 교육적일세 이러면서 제가 본 삼성도 아마 교통경찰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근데 교통경찰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운전을 느리게 하는데 교통경찰이 잡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냥 솔로여가지고 데이트하는 커플이 싫어가지고 직권남용을 한 걸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예민한 말이긴 한데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흑인이 운전하면 잡아다가 아니야 저기요. 거의 그 이거는 수준에 저기요. 넘어갔어. 이거는 98년도 감정으로 봐야 돼요. 98년도 감정으로 봐야 돼요. 네. 아니 조지 부시인지 빌 클린턴인지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아마 그 구간인 것 같은데 느낌상 아마 빌 클린턴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게 모든 분들을 대변하는 건 또 아니에요. 모든 걸 그렇게 하지는 않죠. 네. 물론 네, 맞습니다. 확실한 건 이 게임 안에서 경찰이 굉장히 살벌하다. 수틀리면 잡는다. 잠깐. 근데 오히려 그런 교통 문제가 그냥 이거 괜찮다. 게임을 그냥 뭐랄까 교육적 목적으로 잘 넣은 것 같다. 사실상 보면은 퀴즈에서 풀면서 뭔가 얻어가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없어요. 딱 그냥 딱 요거는 좀 배울 법하다. 교육 목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좀 했죠.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래요? 교통경찰 보면서 왜 넣었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사실 느낀 게 뭐냐면 뭐지 이 낡아 빠진 이 그러니까 교통법은 이 관점은 딱 어떻게 봤냐면은 그러니까 게임을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딱 그거 보면서 옛날에 에듀넷이라든지 뭔가 그 온라인 교육에서 보면 꼭 항상 마지막에 퀴즈를 넣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향수가 나다 보니까 참 이게 그래도 교육의 마지막을 좀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로 모색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어쨌든 네, 다음 꿈 네. 분위기가 약간 이게 오늘따라 좀 방송에 막아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게임 자체가 약간 퓨즈가 나가는 게임이긴 해요. 이미 게임에서 막아 끼긴 했어 사실. 사실 이게 시대적으로 푸는 게 제일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뭐가 대단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았는데 뭐 그래도 요래저래 잘 갔습니다. 저희가 역시 그 구력들이 있다 보니까 요럴 때 이걸 잘 써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스테이지 리절트로 넘어가세요. 내가 생각하는 데이트 퀴즈 곡으로 한줄평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진 씨부터. 틀.
아니 이분 요즘 따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아니 좀 꼬였어. 아니 꼬였다니. 하네. 아니 뭐 감정 있어요. 좀 수틀리고 오신 거 아니죠? 아이, 녹음하시는 길에 그런 거 아니고요. 막상 했는데 네. 너무 옛날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문제밖에 없었어. 아니 그렇다고 그거를 최신화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최시다 이렇게 시켜줬잖아요. 요즘 어떻게 부르는지. 정말 레트로피플 방송 역사 이래 이렇게 간결하고 심플하게 답을 하시는 분이 처음이었습니다. 하긴 한 글자로 딱. 연예인 문제에서부터가 핑클의 다음 중 핑클의 리더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아니 했는데 98년 기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배우는 누구인가요? 답 최지우 아니 근데 그분 아직 이거- 못했잖아요. 이거 겨울 최지우 씨 결혼했어요. 아, 언제 그러셨어요? 했는데요? 그럼요, 좀 됐어요. 아 제가 연예계 쪽에 정보가 늦었군요. 여기 겨울연가도 찍기 전이잖아요. 이거 겨울연갑 찍기도 전이죠. 이거 호텔 리어 할 때쯤 아니에요. 이분이 더 오히려 좀 잘하시는데. 아 드라마 엄청 열심히 봤다니까요. 저는 드라마 옛날에 목욕탕집 남자들 LAR이랑 거기부터 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 요즘도 케이블을 사더라고요. 뭔가 부심이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에요. 드라마 제가 좀 열심히 봤어가지고 어렸을 때. 생각보다 되게 부심 넘치게 오셔서. 드라마를 열심히 본 로치 씨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카르마 씨 데이트 퀴즈고 그런. 데이트 퀴즈 고? 난 느낌. 그냥 이게 무슨 데이트야. 가자고 이건가요? 네. 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데이트 퀴즈 그거는요. 야, 이거 막아뜰 수밖에 없네요.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냥 두뇌 회전을 하고 싶으시면 두뇌 트레이닝 이전엔 데이트 퀴즈 고거가 있었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누님 최고의 명언 있잖아요. 두뇌 풀가동이라고. 네, 진짜 죄송합니다. 콧물이 나올 정도로 요즘 시대 분들이라면 그 전엔 데이트 퀴즈 고거가 있었더라. 저는 이걸 요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하면서 뭔가 이 머리가 굴러가는 느낌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하긴 이 게임 하면서 닌텐도가 많이 떠오르긴 했어요. 머리가 잘 굴러가고 있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구나. 그래. 나의 정보와 상식들이 잘 굴러가고 있구나. 나의 머릿속에 SSD는 잘 굴러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으면 뭐 그나마 다행인 거고, 틀리면은, 섹터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어쨌든 퀴즈 게임들 그리고 퀴즈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국내에서 발매했던 장르고 또 친근한 소재로 여러 가지를 접해볼 수 있었던 나름 참신했다면 참신했고 나름 색다른 시도였다면 색다른 시도였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스테이지의 주인공이었던 데이트 퀴즈 고고였습니다. 오늘은 무명 배우지만 배우를 향한 열정과 꿈은 그 누구 못지 않습니다. 진중하지만 유쾌하게 다양한 작품과 연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이름 없는 배우들의 작은 공간 팟캐스트 검색창에서 배우사롱으로 검색하세요. 레트로피플이었습니다. 71번째 시간이었고요. 세 분이 모여서 진행을 하니까 그나마 좀 텐션이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요.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임의 주제는 마각기였다. 네. 그래도 국산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빌드업이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네. 다음 시간에는 그나마 좀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주제를 좀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앞에 이제 두 회차를 더 오늘 녹음을 해야 될 건데 이 두 회차가 어떻게 보면은 카르마 씨 맞춤형 게임들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요? 그렇죠. 예전부터 하자고 이렇게 던지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냉큼 물었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오늘 회차 정도 녹음이면은 저희가 떡밥 회수까지 합니다. 떡밥까지 맞아요. 회수를 하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해서 녹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웠던 장소인데 그리웠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를 왜 이딴 걸로 잡았냐? 네, 그런 지금 멘트를 하시는 느낌인데 제작진이 분발해야 된다는 느낌이겠지요. 아주 90년대 추억물 잔뜩 드셨네. 그럼 뭐 만족했다. 그래도 뭐 나름 털 만큼 털었다. 형님 누님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긁어다가 얘기를 했다. 사실 저는 이제 문제 폭이 좀 좁았어서 제 예상보다 좀 했으면 이제 90년대 그 가요부터 드라마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올라했는데 생각보다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고 뭐 접종도 이제 슬금슬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각자 이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접종 잘 받으시길 바라겠고 뭐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식 회차라면 가정하에
이 세 명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스테이지의 업로드는 7월 8일 저녁 오늘 예정입니다. 점차 더워지고 있는 날씨 속에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레트로 라이프 보내세요. CHRP